아파트가 보이죠? 집값이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이 동네는 쌉니다. 연길은요, 물론 연변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면은 연길이 제일 비싸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면은 어디가 제일 비싼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상해가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북경이 비쌉니다. 북경이 비싸고 다음 상해가 때문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 있죠. 젊은 친구들이 어느 호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북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참 웃기는 통계인데 이쪽 호적을 중국 사람들이 평생 변하지 못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시나요? 신분증에, 주민증에. 예, 중국 사람은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중국 사람은 다 민족이 밝혀져 있어요. 민족이 표시를 하나 보네요. 91.7% 한족이라고 했잖아요. 한족이라고 큰 걸로 쓰고 저 같은 경우에 조선민족이라고 쓰고 뭐 만주족이라고 쓸 수 있고 뭐 몽고, 티베트, 신강 56개 민족 다 밝힙니다. 이거 요거 변하지 못합니다. 못 변할 수가 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족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자식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한족으로 강제로 호적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형법입니다. 예전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어느 민족이면 아버지 쪽, 어머니가 다른 민족 또 어머니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일단 한쪽만 한쪽이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이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증가되는 것을 원할까요? 줄어드는 것을 원할까요? 줄어드는 것을 원합니다. 예, 단일 민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단일 민족이 한쪽이에요. 다음 두 번째 변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 신분증에 주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고등학교부터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뭐 지금은 이제 친척들도 다 북경에 있습니다. 할머니 와서 북경에 모시고 갔으니까 호적상 보면은 아직도 용성이 저희 고향이에요. 변하지 못합니다. 평생. 때문에 중국에서 어디 호적을 갖고 태어난 친구들이 제일 인기가 있나 했을 때 첫 번째 당연히 북경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요 북경의 애들이랑 상해 애들이랑 저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많아요. 북경 호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에서 두 가지만 하지 말고 평생 놀아내요. 어떤 두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래. 집안에서 왜 그러냐면요 재산이 많거든요. 주변에 북경 애들이라고 보면 진짜 재산이 많더라고요. 왜 재산이 많냐면 북경의 집값이 비싸잖아요. 거의 어숭숭한 한 30평짜리 아파트 살려고 해도 한국 돈으로 보통 한 30억 조금 넘어요. 네, 북경의 집값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30억 제일 저렴한 건 30억 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정도 저렴한 값을 갖고 이 정도 비싼 값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얘네들 북경 호적 애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3개, 4개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발전한 시기를 보면은 이게 문화 대혁명이라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대혁명을 거쳐왔었어요. 그때는 자식을 많이 가져야만 됐거든요. 경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제 변화되면서 산하 제약을 했었어요. 또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재산들이 한쪽으로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진 것이 재산이 집입니다. 얘네들은. 돈은 많거든요. 근데 장사하는 머리는 없다고 해서 북경 애들은 대부분 장사 안 하거든요. 사업 안 하고 그냥 평생 먹고 놀으라고 합니다. 상해 애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상해도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거의 북경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동네 차이점을 봤을 때 그래도 어디에 남자들이 더 인기가 있냐 하면은 상해 남자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왜 상해 남자들이 더 인기가 있냐? 북경 남자들은 짜거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자 중국은 남자가 다 한다면서 맞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북경 남자들은 안 합니다. 네, 이거 착각이에요. 남방의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고 마누라한테 잘하는 편. 북방의 남자들은 아니에요. 대남자들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집 가는 거 요즘 여자들 되게 현실적이에요. 어차피 시집 가는 거 그래도 상해 호적을 갖고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많이 갖고 있어 소용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줘야 많이 중요한 것이지. 상해 남자 1위. 다음 두 번째 2위가 어디냐면 저 당연히 북경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 심천에 많이 다닙니다. 심천 그쪽에 전시회가 많으니까 심천에 남자들이 2위가 있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 3위가 어디냐면 북경 남자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뉘더라고. 그럼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연변에 6개 시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납니까? 연길, 그리고 도문, 도락, 가령, 용덕, 부천, 이로서 6개 시라고 했잖아요. 그 6개 시 중에서 여기가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집값이 제일 비싸고 새로 나온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은 한국평으로 중국 평방미터로 하면 한 33평 정도 되겠네, 그죠? 100평방미터면은 맞나요? 100평방미터 34평 정도. 3칸짜리 맞죠? 이 동네에 집 살려고 하면 한 3억 정도? 한국 돈으로 3억 정도. 싸요, 비싸요? 많이 싸죠? 네, 많이 싼데 근데 이게 3억 갖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국은요. 집을 사잖아요. 집만 삽니다. 뭐 사러 가야 되냐면요, 문 사러 가야 됩니다. 주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테리어 본인 해야 됩니다. 안에 내부 모든 거 본인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현관문 하나 붙여져 있고 다음 창문 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벽칠도 해야 되고 바닥도 깔아야 돼.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인테리어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 아래 윗집이라도 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틀려요. 장식은 내 취향에 따라 사다 보니까요. 비용이 또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보면 직원들 월급 거의 한국과 북경 같은 곳은요 한 86, 160만 정도 줘야 쓸만한 직원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저렴하겠죠. 한 30평, 34평짜리 아파트 장식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정도, 그 정도 듭니다. 면적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집 있어야 장가 갈 수 있어요. 집 없으면 장가 못 갑니다. 장가 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재산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동네 3억 5천 정도. 네, 즉 다시 말해 집을 사면 집만 산다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그때다가 집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아시나요? 처음으로 여행 나간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처음으로 여행 나가는 분들 대비로 해서 중국 국내 여행 먼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사실 2008년도 때부터 이게 여행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행 시작한 지 늦게 시작했거든요.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 올림픽 했거든요. 올림픽 아시죠? 예.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 전에는 발전 속도가 늦었죠. 다음 2008년 올림픽 하고 나서 엄청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몇 월 달에 했는지는 아시죠? 8월 달에 했어요. 며칠 날? 8일 날. 몇 시요? 예, 그럼요. 8시 몇 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분들이 88 올림픽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더라고요. 너무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2008년 8월 8일 8시 8분이에요. 그때 올림픽 했습니다. 올림픽 하고 나서 되게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가라든가 국민소득이라든가 다음 지연필이라든가 급속 증가되었는데